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 간대사입니다. 네. 네, 원래 무역질문의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데, 설명회에서는, 모의고사 설명회에서는 좀 앞부분에, 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펙스 코리아에서 무역실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다면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2013년도에 30기관세사로 이제 합격해서 거의 한 이제 10년, 9년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이제 오래된 그 경력과 또 그 다년간의 이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직업적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그 전문직으로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만족스러운, 네, 그 나날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 와서 이제 수강생분들과 같이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동기부여가 돼서 다시 열심히 하는 마음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 대한 그 합격 전략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좀 모의고사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를 이미 쳐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어느 정도 해야 되면 어디서 모의고사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내년도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남은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막 엄청 긴장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이제 이 시점이 되면서 그 원래 잡았던 계획보다 좀 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잡기 시작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정말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책을 사서 오늘 책을 정말 펼쳤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경우라면 우리 관세사 2차 시험의 특성상 6월에 합격하는 건 사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교재를 봐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저는 욕심을 가지고 내년에 내가 그 6월 시험에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험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합격이 돼서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건데,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계획을 이제 장기적으로 잡았다고 하여 꼭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너무 타이트해. 그리고 난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한 2년 정도의 이제 나만의 이제 스케줄, 타임 스케줄을 짰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계획대로 2년 혹은 뭐 3년 뒤에 그 시험에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시험이 범위가 워낙 많기도 많고 또 우리의 뇌가 오랫동안 공부하면 사실상 지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장수생이라고 꼭 합격하는 시험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수험 기간이 또 짧지만 이상하게 또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외운 사람이 빨리 합격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좀 더 마음을 먹고 독하게 준비를 했을 때, 물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대신에 그 6개월 동안 내가 이미 끌어올린 나의 어떤 그 공부의 그 학습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에 돌아오는 시험에 대비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렁설렁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1년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그 1년이 추가되면 1년 정도야 뭐라는 생각보다는 그 1년에 따른 기회비용을 좀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단기간에 이 수험 생활을 내가 마감을 하고 나도 바로 일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잡아 가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이론에 대한 준비를 했고 이제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사실 실제 시험은 결국에는 시험에서 치러지는 이제 문제에 대한 결과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요. 모의고사라는 그 6개월 동안의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습관이 되고 우리도 익숙해져요. 근데 이것이 없이 갑자기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미 모의고사를 준비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꼭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럼 6개월 동안에 나는 어떤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내 과목을, 2차 과목을, 내 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미 이제 모의고사를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계속 시험만 무조건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모의고사도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체 범위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다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공부했을 때 그 모의고사 스케줄을 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의고사 뭐 이번 주 뭐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만약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모의고사를 친다라고 하면 그 한 주 동안의 그 강의의 그 시험의 범위가 생각보다 짧은데 나는 이 범위보다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다른 수험생들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할 거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 이 스케줄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기 하루 전날까지도 그 스케줄 그에 따라서 시험 범위를 공부하기 바쁘다.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 빠짐없이 모든 구간을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은 것이 당연히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새해 마음을 먹고 실제 그 모의고사에서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때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공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공부에 대한 습관을 좀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보통 9시, 10시 때 시험이 시작해서 오후 4, 5시까지 우리의 뇌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가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평소에 또 이제 밤늦게 공부하는 습관이 좀 잡혀 있다거나 오전에는 내가 이제 비몽사몽해. 그치만 물론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니까 당연히 그 뭐 졸음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뇌는 평소에 이렇게 공부하는 그 시간을 맞춰놔야지만 확실히 효과적인 그 시험장에서의 그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공부의 습관을, 학습의 습관을 바이오 리듬도 그렇게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우리가 과목 순서가 이제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그렇게 딱 4개로 나눈 다음에 실제로 공부의 순서도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의 공부 시험장에서의 내 그 답안을 쓰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최대의 그 에너지를 발휘해서 답안을 잘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패턴을 맞춰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범위나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습관도 잘 미리 맞춰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이제 우리의 방향은 이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들을 왜 봐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채점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모의, 그냥 오늘 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정말 아직 공부량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내가 나를 조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제 시험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약간 그 문제 하나하나, 키워드 하나하나에 조금 집착하셔서 최대한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굳이 왜 와서 시험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쓰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문제야 답만 받아서 눈으로 보고 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시험장에서 끌어내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무역실무 과목이 그 모의고사에서도 마지막 과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답안을 쓰시다가 그냥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우리가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이요. 그냥 이제 무역실무, 뭐 이론, 법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 대무역법. 대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무역실무는요, 지금까지 매해 시험 문제에서 항상 대무역법에서 한 문제, 외국환거래법에서 한 문제. 그래서 과거에 시험의 유형이 바뀌기 전에는 10점, 10점 해가지고 사실 100점 중에서 20점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하시면서도 약간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다들 너무 이 무역실무라고 하는 그 메인 이론과 법규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걸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의고사 답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아예 백지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 답안이 써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냥 그 마지막 모의고사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최소한 키워드라도 목차로도 좀 잡아보고 관련된 내용이라도 쓰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네,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모의고사도 나름 이제 점수가 나오고 채점이 되다 보니까 잘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에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옆에서는 막 이렇게 답안을 적고 있고 나는 이렇게 답안을 못 적어. 그러면은 뭔가 나도 쓰고 싶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등수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가 꼭 뭐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하위권에 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점수가 뭐라고 또 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나도 모르게 이제 오픈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시간에 받아 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도 머리를 이제 쥐어짜내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북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모의고사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정말 내가 진짜 대응학과 역학과 아예 안 한 파트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그 잠깐 이제 펼쳐서 조금 잠시 목차 정도는 써놓고 내용을 써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일단은 아예 처음부터 펴놓고 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지만 2차는 결국에는 써야 돼요. 서술을 해야 되죠. 답안을 서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답안을 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이제 뭐 글씨체가 뭐 악필이다, 막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빨리 쓰는 게 중요해서 연습을 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저는 다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하고요. 그 쓰는 거는 모의고사 시간에 그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에 공부할 때는 그렇다면 중요한 키워드 정도는 이렇게 적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그거를 굳이 내가 문장을 다 써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간에 그것들을 연습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과 좀 관련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모의고사니까 굉장히 뭔가 이 글씨를 이쁘게 천천히 여유롭고 너그럽게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을 속여서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긴장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긴장을 하면 글씨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때 했던 그래도 글씨체가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것이 제가 해보니까 실제 시험을 치면 더 긴장이 돼서 글씨체가 사실 내가 뭐 한 100에서 80 정도 모의고사 때 썼다면 글씨체가 사실 더 안 나와요. 시험장에서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너무 이제 손 떨면서 이제 긴장하지 않도록 모의고사 시간에 그걸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좋고, 그리고 왜 시험장에 가면은 실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긴장이 돼도 사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혼자 모의고사를 답안을 쓰는 것과 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쓰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합격했던 해에 제 뒤에 앉은 수험생분이 계속 욕을 하셨어요. 계속 막. 그때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모의고사 시간에 근데 이미 학원에서도 내 별 막 다리 떠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모의고사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의 활용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채점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쓴 모의고사 답안에 이렇게 답안의 키워드나 어떤 채점을 함에 있어서 조금 뭐 개선해야 될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써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잘못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다 받아서 점수를 보고 그냥 덮으시는 거예요. 8점, 뭐 20점 이렇게 점수 보고 덮는데 그 점수는 제가 채점한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채점자에 따라서 점수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쓴 답안을 내가 먼저 내 눈으로 직접 문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교재를 펼쳐놓고 내가 놓치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오늘 놓쳤지만 시험장에서는 쓸 거야,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놓쳤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머릿속에서 그게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 대한 나의 답안에서 내가 놓친 키워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교재에 형광펜 표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모의고사 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또 그 키워드를 놓쳤나 안 놓쳤나는 것들 다 체크를 해보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라는 것들도 그냥 단순히 와서 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매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 시간에 좋은 점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그쵸, 내가 모르는 문제라서 좀 화가 나요. 그치만 그것들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못했던 거, 놓쳤던 거, 뛰어넘었던 것들을 결국 제가 찝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또 채워 나가시는 관점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가 왜 필요한지,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모의고사 왜 해야 되냐,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내용들을 아마 다른 과목의 간세사님들께서도 설명을 이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잘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게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론이라고 하는 그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법규라고 하는 과목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 관세사 시험에 기출문제 이력들을 쭉 보게 되면은요, 이론적인 내용들보다 사실 법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은 한 2대8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서만 다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법규 시간에 다루었던 법규, 그래서 우리가 뭐 협약이나 규칙 같은 내용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다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우리가 3대 협약하면 이제 CISG 인커텀즈, 그리고 UCP 600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협약은 사실상 이 전체적인 협약 중에서도 이 3대 규칙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1부터 100페이지를 모두 10회 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회 되고 나대 대신에 3대 법규만은 또 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서 많이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사 시험이 우리가 기존에 이제 50점짜리 한 문제, 그 다음에 10점짜리 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바뀐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20점짜리 2문제와 30점짜리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문제는 결국엔 아까 말했던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이론과 법규 파트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3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도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10점짜리 5개, 50점짜리 안에 있었던 세부적인 내용이 그것들에 대한 구분의 기준만 바뀐 거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하여, 그리고 법규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나가면서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될 것을 명확하게 외워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준비하게 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저도 예전에 그 수험기간 때 모의고사를 들어봐서 알지만, 그 사실 이제 강사가 출제하는 그 모의고사의 범위는 사실 전체적인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매년 조금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2023년도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 했던 모의고사를 그냥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그러니까 같은 파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적중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동일한 범주 내에서도 문제 유형을 좀 실제 시험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효과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해볼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답안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